2023년 12월 16일 T-모바일 아레나 UFC 296에서 스티븐 톰슨과 샤브카트 라흐모노프의 UFC 웰터급 경기가 열립니다. 샤브카트 라흐모노프의 MMA 전적은 17전 17승 무패, AKO 9서브미션 승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29세, 키 6.1피트, 리치 77인치입니다. 스티븐 톰슨은 나이 40세, 키 6피트, 리치 75인치입니다. 라흐모노프가 더 젊고 약간 더 큽니다. 무패 파이터인 그는 웰터급 부문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노리는 전 UFC 타이틀 도전자 톰슨과 대결합니다. 톰슨의 MMA 전적은 24전 17승 6패, AKO 1서브미션, 8번의 판정을 기록하였으며 가라데 출신입니다. 그는 주짓수 1급 블랙벨트, 미국 킥복싱 블랙벨트, 브라질 주짓수 브라운벨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톰슨은 타이론 우들리, 빈센트 루케, 케빈 홀랜드와 같은 주목할 만한 상대를 상대로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 상을 3번 받았고 노가웃 오브 더 나이트 상을 1번 확보했습니다. 또한 그는 로버트 휘테커, 제이크 엘렌버거, 조니 핸드릭스 및 지오프 닐을 상대로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 상을 4번 획득했습니다. 빈센트 루케와 공동으로 UFC 웰터급 디비전 역사상 3번째로 많은 경기 후 보너스를 획득하였습니다. 아마추어 데뷔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톰슨의 킥복싱 배경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킥복싱 전적은 59전 58승 1무효입니다. 그는 2010년 2월 프로 MMA 데뷔를 했고 2012년 2월 UFC에 합류하여 댄 스티겐을 1라운드 헤드킥으로 데뷔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톰슨의 UFC 기록은 12승 6패이며 로버트 휘테커와 같은 강자를 상대로 주목할 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웰터급 부문에서 톰슨은 조니 핸드릭스, 로리 맥도날드, 호르헤 마스비달, 빈센트 루케, 지오프 닐 및 가장 최근에는 케빈 홀랜드와 같은 주목할 만한 상대와 대결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타이론 우들리, 데런 틸, 앤서니 패티스, 길버트 번스 및 벨랄 무하메드와의 맞대결에서는 패배하였습니다. 톰슨의 경력에는 활동 기간과 주목할 만한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활동이 적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지만 경력 초기에는 1년에 2번 정도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데런 틸과의 경기 이후 둔화되었으며 앤서니 패티스와 맞붙기 전 300일의 휴지기와 지오프 닐의 경기까지 251일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톰슨은 몇 번 부상을 당하여 경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2012년에는 무릎 부상으로 유세프와의 경기, 2015년에는 갈비뼈 부상으로 인해 브랜든 테치와의 경기가 취소되었습니다. 루케와의 싸움 중에 톰슨은 손을 부러뜨려 상당 기간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손이 골절되어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톰슨은 여러 번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의 승리 중 47%가 판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노가웃으로 달성한 승리의 비율과 일치합니다. 우들리와의 첫 만남은 UFC 205에서 접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미디어 스코어 카드가 공개되었는데 우들리는 8득점, 무승부는 12득점, 톰슨은 2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중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은 무승부로 판정하여 톰슨을 패배에서 구했습니다. UFC 209의 두 번째 우들리와의 경기에서는 톰슨이 만장일치로 패배로 끝났습니다. 미디어 스코어 카드에는 우들리 5명, 무승부 8명, 톰슨 6명 등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데런 틸의 고향인 리버풀에서 벌어진 시합에서 톰슨은 5라운드 만장일치 판정패를 하였습니다. 특히 데런 틸은 체중을 맞추지 못해 174.5파운드 캐치웨이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대결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데런 틸 대 톰슨의 싸움에 대한 미디어 스코어 카드를 살펴보면 공식 결정과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2018년 5월에 벌어진 이 경기에서 3명의 미디어 멤버가 틸에게 점수를 더 주었고 상당수의 22명의 미디어 회원은 톰슨에게 점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는 최근 기억에 남는 가장 논란이 많은 판정 중 하나로 종종 인용되며 많은 사람들은 톰슨이 승리를 거두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톰슨의 유효 스트라이크는 분당 4.2회 그리고 46%의 타격 정확도로 상당한 타격 능력을 보여줍니다. 55%의 탄탄한 타격 방어력과 레슬링에 크게 의존하지 않지만 테이크다운 정확도는 42%, 테이크다운 방어력은 64%입니다. 톰슨은 일반적으로 서브미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합에서 그의 상대인 샤브카트 라흐모노프는 톰슨을 상대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톰슨과의 다가오는 한판 승부는 이번 웰터급 충돌에서 노련하고 뛰어난 라흐모노프에게 중요한 경기입니다. 29세의 샤브카트 라흐모노프는 8번의 노가웃과 9번의 서브미션으로 17승 0패라는 인상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웰터급 부문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라흐모노프는
키 6피트 1인치, 리치 77인치. 주목할 만한 업적에는 칼스톤 해리스와 닐 매그니를 상대로 2번의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상과 지오프 닐을 상대로 한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 상을 획득하였습니다. 라흐모노프는 2014년 9월 아마추어 데뷔전을 시작으로 2020년 10월 UFC 데뷔전을 치르며 알렉스 올리베이라를 상대로 1라운드의 길로틴 초크로 서브미션 승리를 거뒀습니다. 옥타곤에서는 5승 무패로 4번의 서브미션과 1번의 노가웃을 기록했습니다. 라흐모노프는 박준용, 닐 매그니, 지오프 닐 등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으나 경쟁한 선수들의 수준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고 일부 주목할 만한 선수들은 그와 대결하는 것을 주저해왔기 때문에 그의 잠재력을 최대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주목할 만한 승리는 지오프 닐과 닐 매그니를 상대로 한 것뿐입니다. 또한 M1 챌린지 경기에서 UFC 데뷔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자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484일간의 공백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리베이라에서 프라제레스까지 245일간의 휴식기가 있었는데 이는 일관된 매치업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라제레스에서 해리스와의 경기 사이 상당한 공백기 이후 라흐모노프는 그의 경기 일정에서 더욱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닐 매그니와 지오프 닐 사이에 공백기가 있었지만 그는 같은 해에 2번의 싸움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경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예정된 켈빈 가스텔럼과의 경기는 가스텔럼의 부상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즉시 스티븐 톰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라흐모노프의 통계를 살펴보면 그는 분당 4.45개의 유효 타격, 59%의 타격 정확도, 54%의 타격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플링 측면에서 그의 테이크다운 정확도는 33%이며 15분당 평균 1.49개의 테이크다운과 100% 테이크다운 방어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흐모노프의 15분당 서브미션 평균은 1.49입니다. 몇몇 스포츠북에서는 라흐모노프를 가장 선호하는 선수로 꼽고 있으며 승률은 약 -500으로 웰터급 부문에서 그의 강력한 명성을 보여줍니다. 현재까지는 라흐모노프가 승률 -53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무패 기록, 젊음, 인상적인 기술로 인해 웰터급 부문에서 진정한 경쟁자로 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들과 여론을 반영하는 톱폴로지를 보면 참가자의 89%는 라흐모노프를 선택하고 11%는 톰슨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흐모노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고 향후 잠재적으로는 벨트를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흐모노프가 이번 3라운드 시합에서 판정승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예측은 그의 전투 기간이 짧기 때문이고 5라운드 경기에서는 피니시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라흐모노프가 후반 라운드까지 간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번 특정 매치업에서 흥미로운 역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톰슨은 UFC 경력에서 단 한 번의 KO패를 당하는 등 놀라운 내구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앤서니 패티스의 슈퍼맨 펀치는 톰슨의 일반적인 성능을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톰슨은 피니시 시키기가 쉬운 선수는 아닙니다. 10개의 시나리오 중 9개 시나리오에서 톰슨이 패티스를 상대로 재경기를 할 경우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니 핸드릭스, 빈센트 루케, 지오프 닐, 케빈 홀랜드와 같은 강력한 상대를 상대로 톰슨은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노가웃 타격의 내구성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회복력은 그가 한 번도 서브미션으로 패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그라운드 게임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샤브카트 라흐모노프가 톰슨을 상대로 특히 3라운드에서 피니시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라흐모노프의 인상적인 피니시 비율, 서브미션율 53%, 노가웃률 47%를 인정한다 해도 스티븐 톰슨이 아직까지는 취약하거나 쇠퇴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서브미션을 통해 피니시를 확보할 수 있는 라흐모노프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톰슨의 회복력과 피니시 경력은 패티스 노가웃이 우연으로 간주되어서 라흐모노프에게는 어려운 작업임을 나타냅니다. 라흐모노프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톰슨은 우들리, 번스 및 무하메드와 같은 최고 수준의 파이터들을 상대했던 경험은 이번 매치업의 복잡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톰슨의 최근 시합을 분석해보면 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레슬링을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라흐모노프는 잠재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흐모노프가 톰슨을 물리친 길버트 번스와 함께 훈련한다는 사실은 라흐모노프가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 전략에 흥미로운 차원이 추가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라흐모노프가 피니시를 확보하는 싸움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톰슨의 강인함과 내구성을 볼 때 결코 상대하기 쉬운 선수는 아닙니다. 톰슨은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스피드 둔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승부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토니 퍼거슨 같은 파이터들과 달리 크게 쇠퇴하거나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